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메이저리그에서 무려 88홈런을 때렸던 강타자가 한국 프로야구 KBO에서 왜 퇴출당해야 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2025 시즌은 팬들에게 아쉬움만 남기고 막을 내렸습니다. 8위라는 초라한 성적표. 그리고 가을 야구의 꿈이 완전히 사라진 채 시즌은 조용히 끝나버렸죠. 그러나 그 조용함 뒤에는 이미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홍원빈의 은퇴 선언, 석현창과 박준표, 김승현의 방출. 선수단 정리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팀 내부 분위기는 이미 다음 시즌을 향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육성 선수였던 예진원이 키움에서 데려왔지만 결국 말소 처리, 그리고 2022년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로 지명된 투수 강병호까지 육성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단순한 인원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구단이 다음 시즌을 위한 전면 재편을 선언한 신호탄이었죠. 이 와중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 단연 외국인 선수 교체였습니다. 특히 교체가 확실시되는 외국인 타자 자리, 바로 패트릭 위즈덤의 거취 문제였습니다. 아직도 소크라테스 내려오면 되지 않냐라는 팬들의 댓글이 넘쳐났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세금 체납 문제로 인해 소크라테스의 재입국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결국 구단은 새로운 외인을 찾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즈덤의 재계약 여부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패트릭 위즈덤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는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완벽했습니다. 6월 말까지 20홈런, OPS 0.948, 리그 상위 5위권의 놀라운 생산성, 장타뿐 아니라 볼넷으로 인한 출루 능력까지 돋보였죠. KBO 무대에 완벽히 적응한 듯 보였던 그의 활약은 많은 팬들에게 드디어 진짜 외인 타자가 왔다는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후반기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타율, 출루율, 장타율 모두 급락하며 존재감이 사라졌죠. 후반기 OPS는 0.72, 유격수 박찬호와 같은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홈런 생산성만 따지면 리그 2위였습니다. 486타석 119 경기에서 35홈런을 기록했으니 비율만 보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삼진이었죠. 무려 142개의 삼진으로 리그 3위. 공격 흐름이 자주 끊기며 팀 타선의 리듬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특히 김도영이 부상으로 30경기밖에 뛰지 못하고 김선빈과 나성범까지 100경기 이상 결장하면서 클린업 타순이 약화된 상황에서 위즈덤의 삼진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오선우와 함께 삼진 머신이라 불릴 정도로 중심 타선이 굳어버렸죠. 팬들은 점점 인내심을 잃어갔습니다. 위즈덤의 문제는 단순히 컨디션이 아니라 적응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그는 한국 투수들의 공략 패턴에 완전히 읽혔습니다. 전반기 293타석에서 77개의 삼진을 당했지만 후반기에는 192타석 만에 65개의 삼진을 기록했습니다. 볼넷은 24개에서 11개로 급감했죠. 즉, 상대 투수들이 그를 공략하기 시작했고 그는 그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타격 스타일은 명확했습니다. 한 방은 있지만 인플레이 상황을 만드는 확률이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득점권 타율도 좋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팀은 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4세라는 나이, 반복된 부상, 그리고 하락세, 모든 것이 재계약 불가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외국인 선수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왜 리툴링이 필요한가? 그리고 KBO가 외국인 타자에게 얼마나 냉정한 리그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시즌이 끝난 지금 위즈덤의 이름은 조용히 명단에서 사라졌습니다. 팬들은 아쉬움과 허탈함을 동시에 느끼며 그래도 한 방은 멋있었지라고 회상하지만 프로는 결국 결과로 말하죠. 위즈덤은 그렇게 KBO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패트릭 위즈덤과의 재계약을 망설인 이유는 단순히 성적 하락 때문만이 아닙니다. 표면적인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었죠. 내부적으로는 팀 밸런스 붕괴라는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기아의 2025 시즌은 부상 악재와 주전 공백 속에서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이 잇따라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중심 타선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그 공백을 메워야 할 핵심 외국인 타자가 바로 위즈덤이었지만 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팀의 균형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장타는 분명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 경기마다 반복되는 삼진은 타선의 흐름을 끊어버렸습니다. 경기 후반, 득점권 상황에서 삼진을 당할 때마다 팬들의 탄식이 터져나왔고 선수단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죠. 홈런 아니면 삼진이라는 양극단의 결과가 팀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기아 구단 내부에서는 이미 시즌 중반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타격 코치진은 그에게 스윙 궤도 조정을 요청했고 타이밍을 앞당기는 훈련도 병행했지만 위즈덤은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다 라며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타격 밸런스는 더 무너졌고 후반기에 들어서자 상대 투수들은 쉽게 그를 공략했습니다. 전반기엔 변화구에 강했지만 후반기엔 슬라이더, 체인지업 모두에 흔들렸습니다. 한때 KBO 최강 외인 타자라 불리던 그의 이름은 점점 조롱의 대상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즈덤의 재계약을 주장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래도 홈런은 치잖아. 실제로 그의 장타 비율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단 입장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파워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격력을 원했던 거죠. 기아는 2024 시즌 후반기에 오히려 컨택형 타자들이 경기 흐름을 잡아주는 장면을 보며 방향을 재정립했습니다. 장타 중심의 라인업 대신 타율과 출루율이 안정된 육각형 타자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박찬호, 최형호, 이우성 같은 선수들이 있었죠.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연봉과 세금, 체류 비용까지 감안하면 구단 입장에서 위즈덤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시즌 막판 부상으로 인해 결장한 기간도 길었고 재활 프로그램 비용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30대 중반에 접어든 그에게 1년 더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게다가 기아는 이미 리툴링에 돌입한 상태였습니다. 유격수 박찬호의 FA 자격, 내야진의 노쇠화, 외야 수비 불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 방위 전부인 타자에게 큰 돈을 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단이 위즈덤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그의 잠재력과 노력은 인정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단이 필요로 한 건하이라이트용 홈런이 아니라 144경기 동안 꾸준히 버텨줄 선수였습니다. KBO는 외국인 타자에게 냉정합니다. 어느 정도의 부진은 용납되지만 완전한 침묵은 허락되지 않죠. 실제로 일본 리그에서 뛰었던 데이비드 맥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KBO는 외국인 타자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 조금만 부진하면 바로 교체다. 위즈덤 역시 그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후반기에 부상과 부진이 겹치자 구단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경기에서 빠진 뒤 팀은 오히려 타격 밸런스를 되찾았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그가 악의적으로 팀 분위기를 해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팀 컬러와 맞지 않았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위즈덤 본인 입장에서도 억울함이 있었을 겁니다. 팀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나만 탓하냐. 하지만 프로 세계는 냉정합니다. 기량은 물론 적응력과 팀워크까지 모두 평가 대상입니다. 그는 그중 어느 것도 완벽히 충족하지 못했죠. 그의 계약 만료 시점에 구단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새로운 외인을 찾자. 위즈덤은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리는 다음 시즌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외국인 타자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기아는 어떤 스타일의 외국인 타자를 선택할 것인가? 팀은 육각형형 컨택 타자냐? 아니면 다시 한번 파워 몰빵형으로 도전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위즈덤의 실패는 분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홈런을 많이 친다는 이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KBO의 현실은 그보다 훨씬 냉정하다는 사실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2026 시즌은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위즈덤의 빈자리가 단순히 한 외국인 타자의 공백이 아니라 팀 체질 자체를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위즈덤이 떠난 이후 기아 타이거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내내 흔들렸던 클린업 타선을 안정시키고 팀 전체의 공격 흐름을 재정비해야 했죠. 구단 내부에서는 이제는
단순히 홈런이 아니라 팀 전술에 녹아드는 타자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기아는 오랫동안 강타자 중심의 팀 컬러를 유지해왔습니다. 로저 버나디나, 소크라테스 브리토, 그리고 위즈덤까지 이어지는 파워 타자 계보는 팬들에게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부상과 부진, 그리고 타선 단조화라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아의 공격은 홈런, 아니면 삼진이라는 극단적 구조에 빠졌고 상대팀들은 공략법을 완벽히 익혔죠. 그 결과 구단은 과감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2026 시즌을 대비한 외국인 타자 영입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타격 컨택률이 높을 것. 둘째, 삼진율이 낮을 것. 셋째, 팀 타선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 육각형형 선수, 즉 공격 수비, 주루 적응력, 멘탈 리더십 모두 갖춘 타자를 찾기로 한 겁니다. 이 기준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KBO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40홈런 타자가 리그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0.300 타율에 OPS 0.850 수준의 컨택형 외인이 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안정된 득점 생산이 장타보다 중요해진 시대죠. 기아의 프런트는 이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2025 시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MLB와 일본 리그, 대만 리그까지 스카우트망을 확장했습니다. 단순히 이름값보다 팀 컬러에 맞는 선수를 찾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위즈덤의 사례는 구단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죠. 그렇다면 KBO 리그는 왜 이렇게 외국인 선수에게 냉정할까요? 이유는 구조적인 데 있습니다. 리그 규정상 외국인 선수는 3명뿐, 그중 투수가 보통 2명을 차지합니다. 즉, 1명의 외국인 타자는 팀 전체 공격력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 자리가 무너지면 팀 전체 타선이 흔들리죠. 그래서 구단들은 항상 극단적인 기대치를 갖습니다. 매 경기 결정적 한 방을 쳐줘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느 리그에서도 144경기 내내 완벽한 타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한국 팬들의 인식도 이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타자가 한두 경기 부진하면 바로 교체해라는 여론이 들끓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의 압박은 상상 이상이죠. KBO는 팬덤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구단이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몇몇 구단은 성적보다 팬 반응에 따라 교체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위즈덤 역시 그런 여론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시즌 후반, 그는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팬들의 시선은 이미 차가워졌습니다. 한때 위즈덤 홈런은 예술이다 라고 외치던 팬들이 이제는 삼진 머신이라 조롱했죠. 그런 환경 속에서 외국인 타자가 자기 기량을 100% 발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매 경기 실수 하나가 퇴출 논의로 이어지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KBO의 현실입니다. 리그 수준이 높아질수록 외국인 선수의 생존 경쟁도 더 치열해집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메이저리그 AAA급 선수들이 대거 KBO로 진출했지만 절반 이상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적응의 문제, 문화의 문제, 그리고 팬들의 압박까지. 그중 일부는 다시 MLB로 복귀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KBO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 스타일 불일치가 더 큰 이유였던 겁니다. 위즈덤 역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35홈런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142개의 삼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치입니다. 결국 팀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확률 높은 한 방이냐, 지속 가능한 공격 흐름이냐. 기아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이제 구단은 외국인 타자를 팀 중심이 아니라 조화 속의 한 축으로 재정의했습니다. 한 명의 슈퍼스타보다 전체 라인업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변화는 단순히 선수 교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훈련 시스템, 데이터 분석, 심지어 선수 영입 기준까지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기아의 프런트는 현재 해외 분석팀과 협력해 OPS 안정성, 스윙 궤도 일관성, 리스크 지표까지 통합평가하는 새 데이터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위즈덤처럼 한 방에 강하지만 기복이 심한 타자는 이제 리스트 최상단에 오르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KBO의 진화,
그리고 기아가 맞이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위즈덤의 퇴출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구단 철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결국 야구는 팀 스포츠입니다. 개인의 화려한 순간보다 매 경기 꾸준히 흐름을 만들어가는 힘이 중요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제 그 본질로 돌아가려 합니다. 홈런보다 팀워크, 파워보다 밸런스. 위즈덤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분명히 구단의 DNA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시즌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 선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팀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 증리 빌딩이라는 거대한 과제였습니다. 위즈덤의 퇴출은 그 출발점일 뿐이었죠. 한국 프로야구 KBO의 외국인 제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각 팀은 최대 3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고 투수, 둘, 타자 하나가 일반적인 구성이죠. 이 때문에 한 명의 외국인 타자는 팀 전체의 득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한 명에게 리그 전체의 기대가 쏠리는 구조, 그것이 바로 KBO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메이저리그처럼 대체 자원이 풍부하거나 일본처럼 세밀한 로스터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과는 달리 KBO 구단들은 한정된 자원을 쥐어짜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언제나 극단적이죠. 이 구조 속에서 기아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즈덤의 35홈런은 분명 인상적이었지만 그 한 방이 팀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타격 밸런스가 무너진 팀은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은 셈이죠. 특히 2025 시즌 기아의 타격 흐름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시즌 초반 장타가 터질 때는 연승이 이어졌지만 상대 투수들이 위즈덤과 오선우의 약점을 공략하기 시작하자 중심 타선이 삼진으로 물러나는 장면이 반복되면서 팬들조차 기아 야구는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죠. 그 무너진 흐름을 되돌릴 힘이 없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부상, 피로, 그리고 의존도, 모든 것이 겹치면서 기아는 결국 8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리그 전체로 시선을 넓히면 외국인 타자들의 생존율은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매년 절반 이상이 한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즉시 전력감이 아니면 버틸 수 없는 리그이기 때문입니다. KBO는 경기 수가 많지 않지만 팬들의 눈높이는 높습니다. 매 경기 결과가 즉각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성적이 곧 시장 가치로 환산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외국인 타자는 단 한 번의 슬럼프도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즈덤은 어쩌면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아의 공격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와중에 그는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 세계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성적이 곧 운명입니다. 위즈덤은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공략당한 타자로 평가받았고 구단의 신뢰는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전반기 0.948이던 OPS가 후반기 0.72로 급락하자 더 이상 구단은 재계약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기아가 선택한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그 결정은 냉정했지만 옳았습니다. 부상으로 공백이 길었던 나성범, 체력 저하로 수비 범위가 줄어든 김선빈, 그리고 김도영의 복귀 가능성 등 모든 요소를 재정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타자 한 명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전체 라인업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아는 이를 인식했고 과감하게 시스템 야구로 전환하려 합니다. 데이터 기반 타격 분석, 피로도 관리, 그리고 유망주 육성까지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즈덤의 사례는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홈런의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팀 전체 리듬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강타자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 그것이 바로 기아가 다음 외국인 타자를 선발할 때 가장 중시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KBO 리그의 외국인 타자 자리는 늘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 시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자리를 두고 세계 각국의 타자들이 오늘도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역시 그 경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위즈덤이 남긴 그림자 위에 이제는 새로운 이름이 떠오를 차례입니다. 위즈덤이 떠난 자리, 그 공백은 단순히 한 명의 타자를 잃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팀의 근본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구단은 이제는 한 명의 외국인에 의존하지 않는 팀을 만들자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5 시즌 동안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외야였습니다. 나성범과 김선빈의 연이은 부상으로 중심 라인이 무너졌고
박찬호가 수비에서 분투했지만 김호령이 주전 중견수로 나섰지만 공수 모두에서 기대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외야진의 공백이 팀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프런트는 2026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 타자 포지션을 내야가 아닌 외야로 정했습니다. 오선우가 1루 수비에 더 편하다는 점, 그리고 코너 외야의 수비 불안이 계속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비만 고려한 건 아니었습니다. 기아는 외국인 타자를 통해 팀 타격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입의 핵심 조건은 세 가지로 압축됐습니다. 첫째, 컨택률 80% 이상. 둘째, 삼진율 20% 이하. 셋째, OPS 0.850 이상. 홈런보다 꾸준함을 선택한 것이죠. 그동안 기아의 외국인 타자들은 한결같이 장타형이었습니다.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팀 성적과 직결되지 못했습니다. 위즈덤이 대표적인 예였죠. 그래서 구단은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스카우트 팀은 미국 마이너리그, 일본 2군, 그리고 대만 리그까지 폭넓게 탐색 중입니다. 이름값보다 스타일이 중요하다. 프런트는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이저리그 AAA에서 활약한 컨택형 타자 몇 명이 리스트에 올랐고 구단 관계자들은 이미 비공식 미팅을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위즈덤과는 정반대의 스타일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방향이 명확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또 하나의 변화는 데이터 분석의 강화입니다. 기아는 기존의 감감에 의존하던 스카우팅 방식을 버리고 OPS 안정성 지수와 스윙 궤도 추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선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타율이 높은 선수가 아니라 결정적인 상황에서 콘택트 확률이 유지되는 선수를 선호합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위즈덤의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시즌 전반기엔 잘 맞았지만 후반기에 공략당하면서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기아는 그 원인을 분석해 스윙 궤도 변동률이 높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타이밍과 폼의 일관성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단은 폼이 흔들리지 않는 선수를 새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빌딩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인 타자 교체는 시작에 불과하고 국내 선수들의 성장도 필수적입니다. 김도영의 복귀, 이유성의 타격 안정화, 그리고 신예 내야수들의 도약이 그 핵심이죠. 특히 오선우는 25시즌을 통해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아직 고정 전력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구단 내부에서는 3년은 더 꾸준히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즉, 외국인 타자 한 명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 선수들이 스스로 팀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단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기아의 리툴링은 결국 체질 개선입니다. 파워 중심에서 컨택 중심으로, 개인 의존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낯설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위즈덤의 퇴출은 그 첫 반추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그로부터 배운 교훈은 기아의 새로운 시즌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아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